안녕하세요. 여기 봉천동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네, 음악이 흐르고 있죠. 바흐의 골든베르코 협주곡인데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이네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려니까 굉장히 낯설고 다시 또 떨립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일부에서는 그동안 제가 수집한 삶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헬렌 켈러 자서전을 제가 읽고서 그에 대한 저의 해석을 덧붙이는 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느낀 삶의 신비는 별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떠한 작업을 되게 많은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출판사에 원고 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를 기다리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진짜 엄청 억세게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아마 다 거절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좌절을 하겠죠. 나는 내 원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주문은 뭐냐면은, 내겐 항상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번씩은 그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문이 진짜 저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모전에 떨어져서 낙심을 했다가 또 다른 사진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여곡절 끝에 제가 공모전에 제출을 했어요. 왠지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이웃으로 하는 어떤 사진가 분께서 무언가를 포스팅을 하신 거예요. 예, 네이버 그라폴리오 사진전을 포스팅 하셨는데, 저번 주에 공모전을 냈지만 이것도 또 공모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문처럼 얘기했던 항상 나에게는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게 정말 찾아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떠한 길과 방법들을 항상 제 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좌절하지 마시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불 밖을 넘어가지 않으신다면은 저희는 영원한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번데기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 번데기 안이 되게 안전하다고 그치면 결국 번데기로 죽지만, 그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되게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수집한 삶의 신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책 리뷰인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서전 읽고 제가 해석하겠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읽을 부분은 드디어 7살이 된 헬렌 켈러가 그 유명한 설리번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생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고서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나와라, 오바. 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쳤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예,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남에서 어떠한 신비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밑줄을 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발 더 들어가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사물의 비밀 그리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물의 비밀에 대해서 느낀 적 있으세요? 제가 가령 이런 볼펜이 있잖아요. 이거 볼펜은 사물이잖아요. 이 사물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한낱 비밀에 무슨 마법의 주문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마법의 볼펜도 아닌데 이게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왜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이 사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사물의 비밀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헬렌 켈러 선생님이 사랑을 주려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헬렌 켈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구들은 헬렌 켈러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많이 주었는데 왜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려고 찾아온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까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늘어놓을 텐데요. 이 사물의 비밀과 그 다음에 내게 사랑을 주려고 찾아왔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자서전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선생님은 방으로 나를 데려가시더니 인형을 주셨다. 퍼킨스 학교에 암호 보는 학생들이 내게 보내온 이 인형을 로라 브리즈먼이 손수 옷을 지어 입힌 것이었다. 물론 나는 이 사실을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인형을 가지고 제법 놀았을 즈음 설리번 선생님은 내 손에 천천히 인형이라고 쓰셨다. 나는 곧 이 손가락 놀이에 흥미를 느꼈고 그대로 흉내내려 애썼다. 마침내 인형이란 글자를 정확히 쓰는데 성공한 나는 아이다운 자랑과 긍지로 의기양양해져서 아래층에 있는 어머니한테 달려가 손을 치켜들고 그 위에 인형이라고 썼다. 나는 내가 쓴 것이 낱말의 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뿐인가? 낱말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원숭이가 하듯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낱말의 철자를 익혔는데 그 중에는 핀, 모자, 컵도 있었고 앉다, 서다, 걷다와 같은 동사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물들이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기까지 선생님은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나와 몇 줄을 더 씨름하셔야 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사물들이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기까지 선생님은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나와 몇 줄을 더 씨름하셔야 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없이 반복하다 하거든요. 수없이 반복하다. 아마 헬렌 켈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유명한 사건을 알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는 헬렌 켈러를 데리고 수도가로 가서 물을 틀었을 때 헬렌 켈러가 워터, 물이라는 게 워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촉발되어서 물에는 워터라는 이름이 있다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밑바탕에는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 이 반복 학습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여기서 이 인형이라는 단어가, 인형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흉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과정이 없었으면 과연 헬렌 켈러가 물을 자기가 느꼈을 때 그게 사물의 이름 워터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놀라움의 어떤 깨달음 그 전에는 굉장히 지루한 반복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지루한 반복을 헬렌 켈러는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한테 이름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럼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새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선생님은 내 무릎에 누더기가 다 된 크고 낡은 인형을 올려놓으시곤 인형이라고 썼다. 선생님은 내게 새 것이든 헌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인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날 아침 우리는 벌써 컵과 물을 넣고 한바탕 격전을 벌인 터였다. 선생님은 MUG, 머그는 물을 담는 그릇을 가르치고 WATER, 워터는 그릇에 담긴 물을 뜻한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셨지만 나는 알게 뭐냐는 듯 이 둘을 섞어 썼던 것이다. 결국 선생님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이 문제를 잠시 미뤄두셨던 것은 바로 지금 같은 기회를 잡았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거듭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라 당장 새 인형을 낚아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깨진 도자기 인형 조각이 발에 닿자 짜릿짜릿하게 쾌감이 올라왔다.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사실 마음에 드는 인형도 아니었다. 내가 사는 정막과 암흑의 세계에는 슬픔이니 애정이니 그런 감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선생님은 깨진 인형 조각을 쓸어 난로 한편에 모아놓으셨다. 어쨌거나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던 원인이 제거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선생님은 모자를 가져오셨고 나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시려는 거로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가 좀 가슴 아픈 구절이, 인형을 너무 지루함,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헬렌 켈러가 지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서 그 새로운 인형, 별로 내가 애정을 갖지도 않고 그런 인형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슬프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사실 마음에 드는 인형도 아니었다. 내가 사는 정막과 암흑의 세계에는 슬픔이니 애정이니 그런 감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네, 제가 발췌한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다시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는 정막과 암흑의 세계에는 슬픔이니 애정이니 그런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뭔가 암흑의 세계와 알미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하게 자기가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려고 아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암흑세계에서 모르니까 슬픔도 모르고 애정도 모르고 그런 감정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삶의 근원은 슬퍼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난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안다는 거는 슬픔을 안다는 거고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펌프카를 뒤덮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가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쓰셨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듯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이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됐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가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물론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것이다. 펌프카에 있었던 이 사건은 내게 배움의 열의를 불어넣었다. 모든 사물들은 이름이 있으며 각각의 이름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왔다. 집에 돌아오자 만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물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저는 제가 방금 읽은 거에서 그 펌프가에서 물이라는 사실,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건 이제 너무 유명한 거고, 그것보다 이 뒤에 진술한 헬렌 켈러의 말이 굉장히 생각해 볼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으며 이름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왔다. 만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물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저는 그 사물에 애정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정, 사랑. 그리고 사랑과
죽음은 한 짝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잊지 않을게. 다른 사람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게.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게. 그쵸?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래서 헬렌 켈러가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안 거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신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20분이 넘어가는데 그러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제가 발췌한 것과 제가 호기심으로 찾아낸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예. 하나는 슬픈 거, 하나는 희망적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사랑과 죽음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안다면은 우리는 안타깝게 죽어간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며 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도 없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망각의 구멍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것,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체도 묘도 없었다. 희생자를 살아있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말소하는데 충분한 정치적으로 조직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대량 학살자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명의 인간이 예전 이 땅에 살아있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산자의 세계로부터 발살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살해된 것이다. 그쵸? 이름조차 없이 사라진 것이죠. 그때 그는 진정으로 살해된 것이다 라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인용하면서 일본의 약간 양심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고 이용녀 할머니의 증언. 한 여성 유체를 일본 군인은 장작 위에 놓고 불태운 후 어딘가로 가지고 가버렸다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져 버린 위안부 여성. 지워져 버린 그 여성을 어떻게 추도하면 좋을까요? 망각의 구멍에 빠진 채 버려진 이 엄청난 수의 사자들을 어떻게 추도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잊혀지고 지워지고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애도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살해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봐 주세요. 바이킹, 마스페인더, 소저너, 스피릿, 오퍼튜너티, 피닉스, 큐리오시티, 인사이트.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영어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썰렁하고요. 네, 바로 화성에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의 이름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 이름의 연역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마 나사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맨 처음에는 바이킹이라고 지었어요. 아마 바이킹처럼 그 바이킹이 되게 작은 배를 가지고서 아메리카까지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탐사선들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거든요. 아마 제 작은 작업실 방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 그런 탐사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이킹처럼 용감하게 화성에 가라 라는 의미로 바이킹이라고 지은 것 같고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지은 거는 마스 패스파인더와 소조너. 패스파인더는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제 갔으면은 개척을 해야 되고, 소저너는 일시 체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 페인더 말고 이 소저너는 조금 더 이렇게 작은 부속 부품으로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작은 역할만 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소저너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스피릿 오퍼튜너티. 그러니까 정신과 기회라는 뜻이죠. 항상 화성은 우리에게 저기에는 어떠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화성의 생명체. 항상 저희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 생명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이라는 소망으로 지어진 이름이고, 그 다음에는 피닉스라는 탐사선이 갔대요. 그 다음에는 큐리오시티. 이제 갔잖아요. 호기심이 발동을 하겠죠, 당연히. 일단 이제 도착을 해서 아까 바이킹이라는 이름 지었을 때는 화성에 가기만 해도 좋겠다. 가서 그 다음에 오퍼튜너티 패스파인더일 때는 가서 정착만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정신과 기회가 이번이 기회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호기심이겠죠. 화성은 어떻게 생긴 거지? 땅도 파보고 대기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인사이트, 통찰이에요. 그쵸? 이제는 우리가 20년 동안 화성에 대해서 이래저래 연구를 했으니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탐사선의 이름만 들어도 화성 탐사에 대한 인류의 염원의 역사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름을 알지 못했다면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소중한 것들을. 네. 이상 오랜만에 헬렌 켈러 리뷰였고요. 저는 다시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